받은 김영입니다. 혹시 지난 학기인가요?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 얼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내용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수업 받으신 분들은. 오늘은 그냥 디지털 포렌식 기본적으로 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필드에서도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기준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걸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그 파트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옷 같은 것도 보면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학문 공부하는 분야에서도 보면은 유행하는 그런 학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하면 되는가, 뭔가 앞으로의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짚어볼 줄 알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중에서도 어떤 파트를 더 공부하면 더 효과적일까,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짚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위기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예, 제가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거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대부분 예측은 하실 거예요. 이 디지털이라는 이 형태가 예전에는 컴퓨터 위주로 돌아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 뭐 거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거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곳을 뭐 만약에 방문했고, 어떤 걸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마 스마트폰 분석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검색하고, 가는 곳도 검색하죠. 지도 같은 거 검색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거진 이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것들이 이러한 그 매체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이제 거진 안 쓰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막 기기가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흥분하고 왜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 스마트폰도 이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내가 분명히 이쪽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해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쓰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 우리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컴퓨터를 켜는 그 횟수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뭐 그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충분히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나서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각광을 하는가, 저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주위에 이러한 많은 정보통신 매체 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기기 매체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보면 이제 포렌식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포렌식은 이게 법의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찾을 때 뭐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관련된 증거물들, 이런 거를 찾는 그런 모든 그런 행동을 우리가 그냥 합쳐서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법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포렌식인데 바로 디지털 매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매체로 해서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끝나면은 내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정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절차와 이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 관련된 그런 증거를 찾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증거물을 보존, 수집, 확인, 식별, 분석, 기록, 재현, 현출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것이 다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근데 요 디지털 포렌식이 보통 이제 왜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한 뭐 10년, 20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창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됐던 것들, 그런 것이 20년, 30년 그쪽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이 이게 법정에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컴퓨터 관련된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나 용어라든가 그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역시 디지털 포렌식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남을 설득하도록 글을 쓰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한 그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그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쉬운 용어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느냐? 사실 뭐 이건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그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었을 때, 그럴 땐 당연히 디지털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정보통신 기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범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그 이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읽고 이 사건을 저지른 그 범인이 왜 이걸 했을까? 그걸 유추하면서 증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숨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막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추리해가는 그런 수사관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약간 필요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표준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딱 선 정해지면 선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서 사람 없어도 빨간불이면 꼭 쓰고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관련된 그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뒤에도 보면 제가 이제 사례를 찾아서 올려놨는데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얘가 자살하려고 뭘 샀어요. 자살한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런 이상한 그런 물질을 사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 사람 심리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러한 사이버 범죄, 이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주어진 환경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활용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